저희는 지금 지방이고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희 자식이 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예, 이직을 해서 서울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네.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장 근처에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광교 뭐 중앙 히스테이 오피스텔 투룸이라고 하더라고요. 광교역 근처에 중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요? 네, 네, 네. 네. 투자 근데 이제-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투자 목적도 그렇고, 저희가 네. 생각할 때 오피스텔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네. 애가 주택 청약을 차분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오피스텔을 사면은, 이제 나중에 주택 청약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네. 자기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이 자금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오피스텔은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네. 과연 가능할지, 아니면 그 투자가 맞는지, 아니면 애가 되게 불안해해서 네.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혹시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것이 계신지 궁금해서 네,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해결사님 네네. 어떤 내용인지 잘 들었거든요. 바로 네네. 인사 나누고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 어디 계세요? 저희 여기 대구예요. 대구요? 네, 어느 동네 사세요? 대구 여기 월성동. 월성 쪽이에요? 네네. 거기는 저 월배 가는 그쪽인가요? 월성동? 네네. 네. 아, 그러시군요. 예. 대구 자, 잘 아시네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명문고 나오셨네요. 운이 좋았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저희 궁금한 게 많아서. 우선, 아까 이제 질문했는 것들 중에요. 네. 제가 우선 좀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드님이 보셨다는 거, 네네. 거기에 오피스텔을 방 크기는 방이 몇 개짜리를 보셨을까요? 투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투룸도 이제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투룸이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큰 투룸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실평수로는 몇 평인지 모르시던가요? 예, 그 가격대가 6억, 지금 6억 초반대 작년에 입주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6억 초반이고요. 네. 그럼 얘는 전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전세가 한 4억? 예, 4억 초반 정도 네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 하면 얘 2억 투자잖아, 그렇죠? 네네. 2억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상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이 모든 상품 놔두고 아파트는 좋고 다세대 나쁘고 다세대 좋고 오피스텔 나쁘고 오피스텔 이런 개념은 결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식구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아파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좋은 것이지. 네. 맞죠? 네네. 단지 투자의 개념으로만 딱 바라봤었을 때는 거기가 수요가 가장 많으니까 아파트를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도. 아파트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당장 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의 개념이 나는 월세를 살면서 계속 투자만 하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일단은 투자도 되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봤을 때는 오피스텔 투룸이나 다세대 투룸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투룸이나 전부 다 집이에요, 집. 전부 다 집이에요. 위치가 어디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름만 다른 것이지 전부 집이란 말이에요. 집인데 나는 역세권에 있는 그 아이 키우고 있는 학원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라 역세권에 출퇴근이 좋은 집을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걸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중간 형태를 취할 거냐 그 차이일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오피스텔하고 지금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을 나눠놓고 일단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바라봐야 될 시각적으로는 적어도 네.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것만 돼 하는 생각은 안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룸, 투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중심으로 사는 것이 좋겠죠. 네. 자,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데는 대학교만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그쵸? 네. 20살 되면 일단 서울에는 엄청난 젊은 친구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생들, 그 다음에 재수생들. 이 사람들은 매년 매 순간 서울로 몰려오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원룸이라나 투룸이라든가 이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아파트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요 정도 작은 규모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한 그런 물건이잖아요. 네. 아이 낳고 식구가 다 같이 사는 그런 형태는 네,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젊은 층이 몰려드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젊은 층은 전부 다 역을 선호를 하죠.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안에 역세권 중심으로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광교에 있는 투룸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광교의 투룸이 어느 정도 평수인지 몰라도 6억 정도까지 갔으면은 네, 가격이 제가 너무- 보는 눈에는 이건 너무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의 투룸도 6억 되면 사요. 네. 그것도 좋은 역에.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오피스텔 투자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네. 오피스텔만 좋다 이 뜻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 바로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가장 대표적인 현실이야.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또는 학교 다니는데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아파트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고 네. 그럼 우선 오피스텔이라도 들어가서 구입을 해서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좋은 점은 이런 오피스텔을 살 때 주의할 점은 왜 우리가 역세권이냐면은 얘가 시세 차익을 내려면은 전세 가격이 쭉 올라주면은 시세 차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보세요? 네, 지금은 전세 가격이 네. 쭉 올라주면은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언젠지는 몰라도 전세가 더 이상 안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봐봐요. 네. 그럴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월세로 돌리기 좋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월세로 돌리기 좋은 물건은 대출도 잘 되고 여기에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한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에 괜찮은 거죠. 물건만 좋다면은. 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청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청약이라고 말 중에는 얘는 주택이라는 말하고 직결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이란 말을 들어간 걸 내가 갖고 있으면 청약이 안 돼요. 아, 청약해봤자 당첨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 오피스텔은 탄생될 때는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오피스텔은 탄생되는데 내가 사무실로 썩 하면 주택을 안 봐요. 근데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탄생될 때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청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언젠가는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네, 네. 지금이라도 역세권에 좋은 어떤 물건만 잘 고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그런 투룸 오피스텔이나 1.5룸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이 시세 차익을 봐가면서 나중에 아파트 전략으로 가는 청약을 하든 그 전략이 이사 최고 안 좋다는 하고 거죠. 그럼요. 살고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 청약받고 그렇죠. 하는 거고. 광교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 지역보다는 서울 쪽의 젊은 층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몰려들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저희가 지방에서 잘 몰랐는 애가 네. 이제 교대 쪽에 직장이 네. 있으면 네. 추첨해주고 싶으신 동네는 없나요? 그 지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2억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 정도면은 현재. 제가 봤을 어느 때는 정도? 서울 시내 어지간 좋은 지역은 다 갈 수가 있어요. 아, 다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눈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딱 지역만 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강남이 좋다, 용산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거하고 틀려요, 이거는. 그렇게 잘못 들어가면은 이 시세 차이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전세금하고 내가 매매하는 이 차이를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 전세랑, 매매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동네 가면은 갭이 적고 어느 동네 가면 갭이 많다. 그러니까 갭이 적은 이 동네 가라.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네. 동네마다 특성이 있고 물건이 있고 구조가 있고 이게 다 다양해서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도움을 꼭 드릴 수 있다면은 세미나에 한번 참가를 하세요. 하셔서 세미나 오시면 좀 구체적으로 오면 제가 좀 길게 설명이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오늘은 제 의견 거기까지 드릴게요. 참고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